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중국 그리고 러시아 완전히 막장 드라마를 각각 찍고 있는데 진짜 골 때립니다. 보시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미국의 첩과 혼외자를 두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나를 비롯한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깨끗하다 라고 주장했던 중국 공산당의 입 환구15 편집장의 추악한 실체가 들통났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외교부 공식 브리핑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도맡아서 해오며 중국 공산당의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후시진 환구15 총편집장이 권력을 이용해 사내 부하 직원 여러 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여러 명의 혼외자까지 두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환구15의 넘버2라고 할 수 있는 단징타오 부편집장의 고발과 언론 폭로를 통해 드러났는데요. 또한 편집장은 후시진은 오랫동안 여러 명의 전현직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최소 2명의 여자와의 사이에 2명의 혼외자를 두고 있다 라고 폭로하며 이를 중국 공산당 감찰기구인 중앙기율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편집장은 후시진은 겉으로는 근면성실하고 착한 척하며 애국을 외치지만 뒤로는 타락하고 부패했으며 사치를 즐기는 이중인격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후시진은 즉각 웨이보에 완전한 모함이자 가짜라면서 그 여자는 승진이 밀리자 앙심을 품고 거짓말을 한 것이며 이 같은 범죄를 상급기관인 인민일보에 보고했고 진상조치를 요청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대외선전 매체 넘버1과 넘버2의 이 같은 추잡한 충돌은 중국 공산당의 이중적이고 더러운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황인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후시진이 미국에 첩이 없다고 했는데 그 첩이 중국에 있었네 라며 후시진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후시진, 이 중간에는 이 남자가 후시진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디펜스 브리핑 그리고 안보 브리핑, 시큐리티 뉴스 등을 통해서 후시진의 발언 이야기 가끔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나이로 61살, 환갑이죠. 61세 된 사람인데 그동안 이제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미국의 첩, 혼외자 뭐 이런 게 많이 있다 라고 이제 미국 측에서 이렇게 정보를 슬슬 흘리니까 이 후시진이 우리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나를 포함해서 절대 그런 일 없다 라고 막 주장했죠. 그런데 이제 이 두안 부편집장이라는 사람이 이 중앙기율위원회에 후시진이 그동안 여러 명의 아주 많은 여직원을 성적으로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 2명과 혼외자를 두고 있다 라고 중앙기율위에 보고를 하고 그 보고 사실을 웨이보에 올렸어요. 중국판 트위터죠. 그래서 그 웨이보에 올린 걸 가지고 이제 홍콩 언론들이 받았었고 그게 이제 일파만파 퍼져 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후시진이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저 여자 그 이제 도안 편집장은 45살의 여자입니다. 그 도안 편집장이 승진이 안 돼가지고 앙심을 품고 지금 한 거다라고 막 이제 변명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거나 말거나 간에 혼외자를 2명 그리고 2명의 여자 도안 편집장의 주장에 따르면 여기에 있는 이 2여자 이 여자들이 이제 과거의 직원이었고 지금 현재 직원인 사람들이랍니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 지금 혼외자를 두고 있다. 자기 부인 말고 그런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많이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그걸 웨이보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이 웨이보에 또 막 댓글 막 달리죠. 여기 보면 아니 뭐 미국에 첩 없다고 하더니 중국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데 그 말 맞는 것 같네요. 정말 이렇게 많은 나이에 이런 나쁜 짓 하고 있는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런 나쁜 짓 하고 있는 이런 사람 그러면서 정말 아주 아닌 척하면서 이중인격적으로 겉으로는 우리는 깨끗하다 라고 주장해온 이 자 이런 자들의 이 양면성 이런 추악한 양면성이 바로 공산당의 오늘날의 현실 물론 오늘날뿐만 아니죠. 1917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100년에 걸친 공산당의 아주 더러운 이중적인 민낯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완전 막장 드라마, 이 아침 드라마죠.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러시아에서 이것보다 더한 막장 드라마가 펼쳐졌는데 이것은 막장 드라마면서 첩보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중국이 관영 매체에서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는 동안 러시아는 공군기지에서 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핵전쟁 지휘기에서 핵무기 발사 명령을 내리는 통신 장비가 통째로 도난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명 러시아판 둠스데이로 불리는 러시아 공군 일류신 80 핵전쟁 지휘기가 타간로그 유진이 공군기지에서 정비 작업 도중 핵심 통신 장비를 통째로 도둑맞았다고 현지 언론이 12월 7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사건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2월 4일 오후에 발생했는데요. 러시아 공군은 이 핵전쟁 지휘기를 민군 겸용 비행장인 타간로그 유즈니 비행장의 주기장에 세워놓고 현대화 개수 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정체불명의 도둑들은 경비병과 정비사들 몰래 화물 해치를 이용해 항공기에 잠입한 뒤에 5개 구역에서 총 39개의 통신 유닛을 뜯어낸 뒤에 아무도 모르게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유사시에 푸틴 대통령이 탑승해서 러시아군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핵전쟁 지휘기로 그 자체가 1급 보안시설인데요. 이런 기체가 대낮에 핵심 통신 장비를 모두 털린 겁니다. 러시아 내무부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내부자가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라며 장비 회수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는데요. 도대체 어떤 간 큰 도둑이 이런 짓을 했는지 러시아 당국은 큰 충격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정말 웃깁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처음 보셨죠? 미국의 둠스데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가끔 우리 언론에 제가 매일 출연했던 채널의 뉴스탑10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둠스데이. 바로 핵전쟁 지휘기입니다. 러시아도 당연히 미국과 핵전쟁을 오랫동안 경쟁했기 때문에 핵전쟁 지휘기가 있죠. 바로 일류신 80입니다. 보시다시피 창문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핵 폭발이 일어나면은 빛으로부터 차폐를 해야 되니까 아예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테나들, 통신 장비, 그리고 여기 다 이게 이제 솟아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안테나예요. 아래도 솟아있는 게 다 안테나고, 뭐 안테나 굉장히 많죠. 이 핵전쟁 지휘기, 바로 핵전쟁이 발생하면 푸틴 대통령이 타고 계속 이 채공하면서 핵전쟁을 결심하고, 그리고는 이제 잠수함, 뭐 SLBM 발사하는 잠수함, 또 지상에 있는 ICBM 기지, 또 공군 뭐 핵폭격기 이런 것들하고 전부 이제 코드 맞춰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수리를 지금 하고 있고 이제 현대화 개수 공사를 하고 있고 다 마치고 그날 문을 다 닫았답니다. 자 보시다시피 들어갈 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뭐 이 여객기, 항공기 이런 거 문 다 닫아놓으면 들어갈 공간 없죠. 그런데 화물칸으로 들어가는 이 해치가 있었는데 그걸 뜯었다 이거예요. 잘랐답니다. 잘라가지고 들어가서 여기 이 내부에 있는 통신장비 39개를 훔쳐갔는데 그리고 사라졌는데 모른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도대체 이 핵전쟁 지휘기에 있는 통신장비를 훔쳐가지고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팔아먹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 사는 사람은 또 뭐 사서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여기 있는 뭐 오디오라든지 뭐 이런 거라면 뭐 누구한테 팔 수나 있겠지만 이 통신 장비는 팔아먹을 데도 없어요. 살 사람도 없습니다. 일반인이라면. 그런데 이 통신 장비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이걸 가져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통신 장비를 돈으로 바꾸어 주는 사람은 어디겠습니까? 러시아와 핵전쟁을 할 수 있는 계획하고 있던 또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바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이 세 개 나라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 세 개 나라 중에 하나의 정보기관이 개입이 되어서 파갈로즈 유진이 이 공군기지에 있는 내부 협조자를 포섭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서 지금 훔쳐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첩보에 영화 한 장면 아닙니까? 자 그러면 러시아는 지금 이거 어떻게 되냐? 이게 만약 미국의 손으로 또는 영국의 손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네들의 핵전쟁 이 발사 명령 소스 코드 완전히 지금 다 공개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여기에 있는 통신 장비 좀 틀렸으니까 어차피 바꿔야 되고 그러면 여기와 연결되는 각 전구 사령부의 벙커의 또 핵전쟁 지휘 통신 장비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하고 딱 링크되어 있는 그리고 그 통신 장비 전체 그리고 핵 잠수함, 핵 발사 기지, 지대지, ICBM 기지 그리고 각 공군 비행장의 전투 폭격기 또 폭격기, 베어 폭격기라든지 블랙잭이라든지 이 핵 폭격기에 있는 또 통신 장비
이런 것들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알고리즘이라든지 주파수 대역 어떤 뭐 증폭하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통신 장비를 가져간 미국이나 영국에서 다 분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다른 시스템으로,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 지금 안 그래도 돈 없어서 우리 대한민국하고 비슷한, 우리 대한민국보다 이제 더 적은 국방 예산을 쓰는 나라로 전락했는데, 이런 엄청난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들어가게 되었으니 정말 이 푸틴 대통령 확 돌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뭐 공군기지에 장갑차 타고 들이받지를 않나. 대전차 미사일 가지고 있는 보병이 자기 아군 탱크를 갖다가 조준격파하지 않나. 이 수호이 35하고 수호이 27하고 도그 파이팅 연습하라고 했더니 적비사가 기관포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올려보내서 기관포를 발사해서 수호이 27을 격출시키질 않나. 이 러시아를 지금 보면 완전히 기강이 무너지고 군기 자체가 없는, 그냥 뭐 가서 그냥 아유 뭐 설렁설렁 이렇게 근무하는 군대구나라는 것을 한 번에 딱 느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막장 군대. 러시아, 뭐 딱 나라 군대? 아니죠. 러시아 군대. 21세기 러시아 군대가 앞으로는 역사에서 가장 군기 빠진 군대의 상징으로 표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많은 통신 장비 앞으로 러시아 어떻게 바꿀까요? 큰일 났네요. 자, 오늘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